초유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원이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해부대 301명의 승조원 전원이 어젯밤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301명의 승조원 가운데 247명이 확진됐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이해 안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군인과 가족들까지 전부 맞은 백신을 이 바다 위의 장병들에게는 놓지 않은 건가? 안 놓은 건가? 못 놓은 건가? 그렇다면 백신을 맞지 못했다면 언젠가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가정은 아예 안 했던 건가?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요. 7월 2일에 첫 감기 증상자가 나왔을 때 감기약을 주고 돌려보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코로나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을 직접 듣겠습니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 연결해보죠.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어제 도착한 청해부대원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네네. 먼저 저 멀리 해외 바다에서 헌신해온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네.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청해부대원 301명은 어제 무사히 귀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 네. PCR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이면은 현재 입원해 있는 치료시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네. 음성이면은 군내 격리시설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그 상태가 좀 위중하거나 이런 장병들도 있습니까? 예. 지금 중등도 증상 보이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 지금 현재 모두 이제 국군 수도병원 감염병 전담 병상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예. 나머지 인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치료센터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이미 받고 온 건데 네. 다시 검사하면은 우리 방법으로 다시 검사하면은 247명 이상의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보고 계세요? 예, 그 정확도 측면에서 저희가 또 한번 다시 PCR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네, 늘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검사 그렇습니다. 방식이 좀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늘 수도 있다. 네네. 차관님, 조금 전에 네네. 국민들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마당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왜 대한민국의 군인과 심지어 군인 가족까지 맞은 그 백신이 해외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대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는가 이거거든요. 네네. 우선 34진이 떠난 게 2월이죠. 네네. 예. 떠나기 전에 맞고 갔으면 가장 좋았는데. 예. 그때 협의를 질병청하고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네,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한 날짜가 2월 8일이고요. 예. 이제 국내 예방접종은 2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파병 전에 예방접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네. 백신이 있기는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위급한 사람들에게는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2월 8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내 예방접종이 2월 8일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는 그전에 이미 도입돼 있었던 백신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2월 8일 출항을 했고, 네. 당시 앵커님 이제 돌이켜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백신 수급이라든지 언제 시작하든지 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필수요원들 처음에 이제 의료진부터 맞히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장병들도 이제 필수요원으로 맞기 시작한 것이 지금 4월 이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항을 한다고 해서 2월 8일날 출항하기 전에 마친다는 거는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그때 질병청하고 구두 협의를 했다 안 했다? 네. 아니 그럼 백신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이면 협의도 안 하신 건가요? 그 협의는 이제 2월 말 이후에. 출항한 다음에 3월에 이제 국내에서 백신이 도입되고 백신 계획이 이제 수립될 때부터
구두로 협의를 한 게 했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가기 전에 맞추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가기 전에는 네네. 협의도 없었다는 얘기고 예. 일단은 출항하고 나서 협의가 시작이 됐다. 지금 구두 협의니 아니니 했니 안 했니 하는 것도 2월 말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2월 말과 3월에 걸쳐서 네.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협의는 하신 거 맞습니까? 예, 질병청에서는 처음에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세부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질병청에서 예. 세부적으로 논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서로 그 확인을 한 그 질병청과 국방부에 합의한 사안은 예. 해파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백신을 어떻게 맞힐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하지만 그 후에 청해부대 특정을 해서 청해부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백신을 맞힐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는 취지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2월 달에 이제 해외 파병한 사람 그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그 백신을 맞힐 것이냐에 대해서 구두 협의를 했는데 네. 당시 예를 들어 이제 주둔국 그다음에 유엔에서 접종을 제의한 경우에 그 이제 지금 돌이켜 이제 보시면은 2월 달 상황에서는 백신을 맞출 때 그 아나팔라시스라든지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후속 조치 같은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엔에서 제공을 하고 1차적인 어떤 그 후속 조치나 경위를 살펴본다든지 이상 반응이 왔을 때 긴급 조치들은 유엔이나 주둔국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을 한 경우에는 개인 동의하에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청해부대는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그 함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것을 이송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상, 예. 여건상 그리고 이상이 생겼을 때 그 후방에 있는 육상에 뭐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한 나라 옆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그 이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항을 2, 3주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상이라든지 헬기로 물론 이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네. 그런 시스템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되는 곳에는 개인 동의하에 주둔국이나 유엔이 제공을 한 경우에 파병을 마친다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협의를 한 것이고 청해부대의 경우는 그렇죠. 그게 해당이 안 됐다.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질병청의 얘기는 예. 구체적으로 그럼 청해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라고 그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 청해부대 그 공해상에 떠 있는 청해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더 협의하자고 안 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반응 문제 지금 그 우리 한국군 장병도 49만 명에 달하는 그 우리 장병들을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네. 마치고 있는데 여기도 그 이상 반응 숫자가 400건 이상 나오고 있고요. 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이상 반응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상 반응 때문에 그랬다. 아니, 네네. 이상 반응 때문에 그래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요, 차관님. 기항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식자지도 나르고 뭐 급유도 하고 하느냐고 3박 4일씩 머물지 않습니까? 그럼 기항지에서 맞출 수는 없었는가? 요거 하나와 또 그 문무대왕은 큰 배기 때문에 헬기가 이착륙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해서 전문의, 의료진을 보내서 맞출 수는 없었는가? 혹시 떠나고 난 뒤에는 청해부대 좀 무관심하셨던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장관님도 사과를 하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살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 아나팔라시스에 대해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생기고 물론 이제 그 국내에서도 보면 예방 접종을 한 후에 뭐 몇 시간 동안은 지켜보다가 병원에서 현장에서 지켜보다가 저는 지금 이상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기항지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을 그곳으로 배로 보내서 그 이상 반응을 대처할 수는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기항지에서 맞추는 것? 그것도 2, 3일 정도 기항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과 그 후에 지금 그 현상을 보면은 뭐 일주일 이렇게 며칠 있다가도 또 그 증상이 나타나서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머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기항지에서 어차피 3박 4일 식자재 씻느냐고 멈추기도 하는데.
네, 기항에서는 보통 2박 3일 정도 저희가 아까 백신을 위한 긴급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그걸 늘릴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가기 전에 백신 접종을 못했고 떠난 뒤에도 마칠 방법을 결국 못 찾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신경을 못 썼거나 하여튼 그래서 못 맞았다 치면 더더욱 방역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방역이 뚫렸고요. 또 뚫린 후에 대처 과정도 미숙했던 걸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왜 뚫렸는가? 왜 감염됐는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귀국한 장병들의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역학조사를 시행할 것이고 확인이 돼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현재수 군수품 적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수 증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저희도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항지에서요? 네네네. 근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현지 도선사 한 명이 함정에 탑승을 했는데 이제 상호간에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도선사 중에 방호복 착용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병사 중 그러니까 장병 중 한 명의 증언이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이제 이제 장병들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방호복 모두 다 입고 있었다로 파악하고 계시고. 도선사는 방호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도선사도 입고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측 사람들도 다 입고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군수품 적재할 때에도 현지인과 접촉 없이 이렇게 이제 적재할 물품들을 앞에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 저희 방호복 입은 요원들이 가서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적재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오면 이제 면밀하게 저희가 역학조사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군유를 어기고 뭐 일부 승조원이 이탈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차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혀 파악은 안 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또 해봐야 될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지금 열어놓고 조사를 시작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짚히는 데는 없으세요? 지금 정확한 팩트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기가 좀 구멍이었을 거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해보진 34진 이전에도 32진, 33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임무를 수행을 했었고 특히 이번 이제 34진의 경우에는 군수적재를 9차례가 있었습니다. 평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적재를 위해서 기항을 했을 때 장병들이 이제 육상에도 좀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게 원칙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 일반적인 필수 임무요원이 아닌 장병들은 지금 하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34진은 9차례 군수적재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군수적재 이후에 딱 7월 1일까지 하고 7월 2일부터 증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강력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기항지에서 뚫렸을 가능성, 뭔진 모르겠지만 뚫렸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계시단 말씀. 실제로 7월 1일까지 기항지에 머물다 7월 1일에 떠났나요? 배가 1일에? 7월 1일까지 그렇죠?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였습니다. 까지 머물렀군요. 7월 2일에 첫 증상자가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첫 증상자, 고열을 호소하는 증상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감기약을 줘서 돌려보냈을까요? 자가격리도 없고. 지금 장병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40도에 이르는 고열이 났는데도 타이레놀 2알을 먹여서 그냥 돌려보냈다.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장병 부모님의 증언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현지에서 장병들을 태운 군용기가 이륙한 이후에 네. 이제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됐고요. 네. 그 지금 현재 이제 귀국해서 뭐 바로 PCR 검사하고 시설에 그 이렇게 도착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로 안정되는 대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 배 안에 의무병만 네. 있었던 건가요? 의무병? 의무관이 있었습니다. 의무관이 있었어요. 예.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아, 군의관이 있었어요. 네네. 군의관이 있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있었는데 네. 고열이 나는 장병을 그냥 감기약 줘서 자가격리 조치 없이 보냈다는 건가요? 진단 검사도 안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조금 급히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담당자가 뭐 당장 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에 대한 조사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조사가 있을 거고 어저께 6시에 예. 저 비행기가 귀국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어제 이제 저녁에 그 시설에 갔고 지금 이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그 배 안에는 네네네. 코로나 대응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다. 네. 그럼 그 의무병이 감기약 줘서 돌려보낸 건 잘못된 조치란 얘기네요.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예.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하고 이런 식의 방역 기본 수칙은 지켜졌습니까? 아니면 이제 배다 보니까 뭐 집처럼 그렇게 뭐 마스크 안 끼고 편안하게 생활을 한 걸까요?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그 거리 두기는 그 함정 내에서도 지켜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스크는요? 네. 마스크도 끼고 생활했다고 합니까? 어떤가요? 네. 지금 그 뭐 우리 육상 부대 모든 부대들도 예. 생활관 내에서 마스크를 끼는다든지 하는 그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함정도 마찬가지의 방역 수칙이 지켜지고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조사할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죠. 네. 국방부 박재민 차관님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